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 제주항공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환율 상승과 인건비의 상승이 겹치면서 2분기에는 소폭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저희가 성수기인 3분기에는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보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요, 저희가 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여객 성장세가 점차 가시화가 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. 그 이후에는 제가 직접 아이어를 통한 결과 2분기의 실적적인 측면에서 실적이 부진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환율이라던가 이 유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성 향상 기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주항공의 차트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큰 폭의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저희가 이 부근대에서 어떠한 포인트를 지켜볼 수 있고 어떠한 대응 전략을 잡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여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객의 성장세는 점차 가시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제주항공의 수익성 개선 그리고 그로 인한 실적 부진 우려와 피크아웃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요.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지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켜볼 포인트가 좀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노선별 매출 비중을 함께 살펴보시면요. 30% 이상을 기록하는 것이 이 두 곳이 있는데요. 바로 일본과 동남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일본과 동남아를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. 올해 상반기 동안 해외여행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1,400만 명이나 해외로 떠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. 특히 일본과 동남아 같은 이런 근거리 여행지에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이 한국인 관광객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에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이 1,400만 명을 기록을 했고요. 예,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에 93.4% 수준까지나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그 중에서 한국인이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가 이제 동남아, 일본, 중국 등 이 근거리 지역이 80% 가량을 차지를 했습니다. 이 가장 많이 방문한 이 여행지가 바로 일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올해 상반기에만 444만여 명이나 일본을 방문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는 전체 출국자 수의 31.7%나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명 중에 1명이나 일본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일본 내 통계에 따르면은 한국인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 4명 중에 1명꼴로 집계될 만큼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베트남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한국인 방문객 수가 228만여 명을 기록을 하면서 일본과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전체 출국자 수의 48%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아무래도 동남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가깝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찾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과거와 다르게 경기가 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객에 대한 수요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의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일본과 동남아를 합치면 60%가 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조한 여객세를 바탕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향후 성수기인 3분기에 좀 더 고정비들이 절감이 되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실제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저희가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저희가 좀 기대 가능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여행을 갔습니다. 괌은요 외국인 관광객 2명 중에 1명꼴로 이 한국인으로 좀 지켜야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괌 정부의 관광청에 따르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54%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향후에 좀 기대 가능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주항공이 또 괌 정부 관광청과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.
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요, 이 8월 감 그랜드 세일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데, 뭐 한정 수량으로 이제 최대 50%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등 이제 이런 이벤트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본과 동남아 쪽을 중심으로 제주항공의 실적 성장세가 좀 더 가시화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저희가 견주한 여객세에 대한 현황들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가 그 다음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까요? 사실 제가 IR에 직접 전화해본 결과 이제 IR 담당자님이 얘기를 했을 때 환율 상승으로 인한 회계상의 손실이 2분기의 실적 부진의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.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, 이게 가장 큰 영향이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환율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근데 이러한 환율,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좀 발언을 했었죠.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좀 시사를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제주항공의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성장들을 저희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보통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, 비행기의 리스료, 그리고 영업비용의 30%를 차지하는 항공료, 이런 측면들을 이제 달러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, 여기에 더해서 이제 회계상의 손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로 봤을 때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제주항공의 좋은 실적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가 같은 측면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. 유가는 항공기와 연동이 돼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 원가의 30%를 차지하는 항공유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향후 좀 긍정적인 면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.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좀 시사를 하자 좀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 유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선 가격과 함께 비교를 본다라고 한다면 70달러대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가가 안정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여객적인 측면, 그리고 수익성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환율과 유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최근에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차트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은요, 저희 좀 차트를 소폭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앞서서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에서 소폭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앞선 지지 라인은요, 이탈 시의 저항 라인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돌파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적인 성장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,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피크아웃 우려와 실적 부진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평선인 11선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는데 최근에 돌파를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평선 1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이탈 시에는 전저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, 저희가 여객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환율과 유가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향후 좀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